거래대금 나오잖아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정리. 미련이 저도 남으니까 꼬리 절반 달리면 돌릴 수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있고 거래대금이 있으니까 움직이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문가는 종목을 자꾸 히트시키려고 해요. 종목 하나 대박 나면은 뭐 뭔가 마케팅이 먹힐 것 같으니까, 또 그런 마케팅이 먹히니까. 근데 이거는 마케팅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날 뭐 성공을 했든 못했든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개장초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5일선 지지를 보겠습니다. 장난 똥 때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 가려서 한다고 그랬는데. 응? 5일선은 뭔 5일선을 봐.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5일선 버는 건 뭐라고요? 아까 네이버를 보시든, 응? 한진카를 보시든,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든, 그런 종목이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고 그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것으로 형성이 돼 있고, 기본적인 뭐 펀더멘탈이 당연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거래대금까지 수반해 가면서, 매집해 가면서 주가를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아, 이들이 평균 매수한 단가, 또 최근 5거래일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주가의 흐름, 그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데, 이 젠백스는 지금 이게 정상적인 기술적 분석이 돼요? 예? 4,200만 주짜리 종목에서 거래량을, 회전율을 50%씩 잡아내고 그 이상 막 잡아내고 거래대금 막 장난 아니게 잡아내고, 그런 종목에서 정상적인 매집이 됐습니다. 매집이 됐으니까 이게 뭐 절반이 지켜주면 좋습니다. 뭔 절반이 지켜줘? 그것도 저도 실패를 한다니까요. 응? 아, 이게 매집이 됐어. 여기서 절반 지켜지게. 여기서 지켜줘야 됩니다. 뭘 지켜? 누가 지키는데? 응? 여기서 절반을 지키고 돌리려면 다시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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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매도,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기계적인 매매 기준, 거기에 따라붙는 흐름. 근데 그게 일단은 제가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거래대금으로는 일단 종가까지 어느 수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을 갖고 있고 그걸 돌리면 셀 수 있습니다. 단일가 매매를 들어가든 말든 일단 종가를 또 장중에 고점을 크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30% 수익 낸 게 있으니 일정 범위 봅시다. 다만 30% 수익 낼 때 5% 비중이 아니라 다시 비중 줄입니다.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어때요? 결론적으로 다 필요 없이 오늘 개장초부터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갑니다. 왜? 개장초의 거래대금 자체가 개파락이든 갭상승이든 갭이 나오면 거래대금이 실려야 되는데 안 실렸어. 왜? 착시 현상이죠. 예? 매수매도에 따른 그 거래량이 커 보이니까 굉장히 많은 진짜 실질 주식이 거래됐다 생각한 착시 현상. 근데 그것이 멈춰지고 마음 급한 분들이, 주식 조금 안다는 분들이 개파락 나오고 돌리질 못하니까 겁이 나니까 손절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면서 매수매도는 안 들어오고 거래대금은 줄었고 손절은 계속 나오고, 결론적으로 일봉으로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개장초의 거래량이 형성이 안 됐을 때는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일바이오 보시면 이래요. 제일바이오 어때요? 계속해서 이걸 일봉으로 분석을 한다고요? 말이 돼요? 거래량 3,200만 주 이렇게 터지는데 이걸 일봉으로 분석을 해요? 1,500만 주짜리를 키움에서 매수매도, 미래에서 매수매도, 한투에서 매수매도. 얘도 똑같아요. 12월 6일 날 3,600만 주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12월 6일 날. 그럼 12월 6일 날 3,600만 주의 거래에서 시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럼 누군가가 들어 올렸어야 시세가 나는 거 아니에요? 뻥치지 말라고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매수매도에 누군가가 들어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매도를 한 쪽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라 그랬죠? 보시면 12월 3,600만 주 터진 거 6일입니다. 직접 보시면 돼요. 12월 6일.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3,600만 주 중에서 순매수 창구 1위는 키움인데 32만 주 샀어요. 3,600만 주 중에서 32만 주. 이게 매집이에요. 예? 물론 한 명이 아니야.
매도한 쪽이 따르고 매수한 쪽이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예? 당장 어제 기준에 정상적인 시가총액 5조 이상짜리 LG 디스플레이 3억 5,700만 주인가요, 주식수? 그쪽에서 어제 기준에 매수한 건 봐보세요. 어제 기준에. 어때요? 770만 주 거래량 터졌는데 상장 주식수의 2% 수준이란 말이야. 그게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래량입니다. 근데 그게 770만 주 중에서 84만 주에 매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CS 매집했죠? 아, 이거 들으면 지금 소름 안 돋아요? 소름이 돋아야 돼. 아, 이거였구나. 내 이걸 모르고 그냥 변동성만 있다고 막 그냥 따라 들어갔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밋밋하게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시면 이제 계속 복습하셔야죠. 아, 유치원생이에요? 알 것 같은데, 제 스스로가 답답한데 못 알아들으시면? 응? 결론적으로 비이성적인 흐름에 대한 거래량의 매집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처하는 흐름은 나의 계좌 자산을 뽀개버린다. 손실의 기준으로 설정시켜버린다. 그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개장초에 들어갔으면 수익 끝내주게 내죠. 우리 관심 종목이었고. 근데 우리는 이날 젠백스를 들어갔단 말이야. 왜? 젠백스의 개장초에 거래되면 무지하게 터졌거든. 그럼 제일바이오도 이때 3천억씩 터졌으니까 적은 거래대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젠백스를 들어가니까 얘를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두 개를 들어가? 젠백스를 들어가면 됐지. 그죠?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은 우리도 젠백스에서 실패를 했죠. 왜? 거래대금은 터져 있으니까 들어갔거든요. 그럼 젠백스에서는 금요일 날 30% 수익 내고 두 번 매매를 했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손실, 우린 3% 범위니까 만에 하나 두 번 손절을 했어도 6% 손실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은 5%의 비중으로 들어갔고, 왜? 거래대금이 터지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미리 목요일부터 얘기해서 월요일 날은 줄였죠. 음봉의 형성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음봉일 때, 거래량이 터져들어요. 음봉일 때 안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바이오는 젠백스에서 손절을 하고, 제일바이오는 전체 문자를 뭐라고 때려드렸어요? 채팅창에 뭐라고 올려드렸습니까? 9,650원 이탈되면 전량차익 실현.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시가와 고가의 절반. 그럴 때 시가와 고가의 절반을 심리적인 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1,500만 주짜리 거래가 2,000만 주 넘게 터지고 있는데 뭐 매집이 됐어? 혹은 누가 거기서 뒷받침해줘? 잡아줘? 심리적인 면입니다. 그거는 한 번만 들어도 유치원생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교육이랍시고 듣고 계시면 되겠어요? 스스로가 제대로 이해하시려고 해야 돼요. 응? 그 얘기를 상장 주식수부터. 모르면은 어쩔 수 없어요. 모르시면은 장중에 같이 방송 들으면서, 예? 교육 받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내 자산 지켜야죠. 오늘도 손해봐. 예? 누구네는 한직칼 박수치고 좋아하고, 아이고 저 한직칼 봐라, 저 윤정도 큰 소리 치더니 쪽쪽 빠지네, 그냥 그랬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로 줄이고 끝나. 그러더니 오늘은 막 3%씩 들어 올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저점 대비 64% 올라와 있어.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야. 제일바이오는 어제 그렇게 움직이고 오늘까지 22% 깨진 겁니다. 아, 지지라인이 이탈됐는데 손절을 왜 안 하고? 장난 똥 때리나? 진짜 계속? 응? 예를 들어 7,800원이 지지라인이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지라인에 야, 물량 터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지지라인이 깨집니까? 안 깨지죠. 깨진다는 건 뭐예요? 매수 잔량이 없다는 거죠. 환급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A 프로젠 KIC도 마감 동시 효과긴 합니다만, 예? 1억 2천만 주 거래가 됐는데 기계적인 매매였기 때문에, 횟수만 많았기 때문에, 매매 횟수만 많았기 때문에 매수 잔량은 제한적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처럼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젠백스 이런 종목처럼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요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시겠으면 녹화 방송 보시고, 예? 아우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얼른 빨리 유료 방송 들으셔서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내면서 교육을 병행해서 받고, HLB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는 4만 원부터 다 들어가서 다 수익 내고 나오는 거를 거래대금이 안 늘어난 날, 안 늘어나는 못 들어간다 그랬죠. 고점에서는 이게 들어가나요? 거래대금이 있더라도 음봉이니까 안 들어가죠. 뭐 요런 날 조금 뭐 요런 날 조금 뭐 근데 이런 날도 다 차익 실현, 요런 날도 차익 실현.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그러면서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요럴 때 한번 들어가죠. 요럴 때. 요럴 때. 뭐 5일 전, 20일 전 올라타면 뭐 쭉 가? 장중에 올라탔어요. 장중에는. 아 그럼 잘라냈으면 됐어?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잘라냈다가 거래대금 터지는 날 요럴 때만 한번 놓고 보다가 본격적 시세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원래 여기서 드렸던 게 얼마 400만 주 이상만 터지면 본격적인 시세 나오면 됐거든요. 이게 요 날이에요. 요 날. 네? 급등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뭘 급등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매수라니까. 매수해요. 이런 날. 무슨 근거로? 방금 말씀드린 근거로. 수급에 대한 근거로. 거래 대금에 대한 근거로. 여기서 보니까 무섭죠? 이 누르면 어떻게 돼? 이게 여기라고. 여기. 이런 거 배우시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티움바이오는 어떻게 됐어요? 티움바이오는 매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매수의 기준을 놓쳤죠. 매매 사인을 못 드렸어요. 왜? 못 드려도 돼. 다른 데서 주력주에서 튼튼하게 수익 내고 있는데 이런 데서 1% 들어갈 거 못 들어갔다고 발 동동동동 굴릴 필요 뭐 있어요. 오늘 태웅 뭐죠? 그 로직스 이거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나왔어요. 예? 이거 들어갔다가. 예? 근데 심리적으로는 계속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또 들어가고 싶은 욕구. 내일 또 보긴 할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또 시나리오를 내일대로 짤 겁니다. 그럼 오늘 티움바이오는 들어갈 수 있었냐? 여기 있는 종목이 우리 기존 관심 종목이에요. 티움바이오는 들어갈 수 있었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일봉에서 똑같은 걸 잡아드릴게요. 일봉에서 이 고점 대비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아이고 마님님 아까 손절이고 태웅 손절이구나.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일 또 급등이 나오더라도 복수는 내일 또 하면 돼. 그죠? 젠백스에서 일단 5%에서 두 번째 타이밍에 들어가서 수익 일부 내신 거 여기 1% 들어간 거에서 일부 손실 나셨더라도 나머지 또 주력 한진칼 이런 데 있잖아요. 결국은 태웅이나 이런 종목도 그리고 제가 방송 리딩한다고 주력주 들어간다고 못 들어갈 때에도 관심 종목군들은 표출해서 올려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봐요? 거래 대금이 수반되느냐 첫 번째. 거래 대금이. 그래서 여기서 움직임을 가져가면은 예? 이러한 그 움직임이 변동성이 위로 이렇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놓여져 있는 이제 매물이라고 표현했죠. 이걸 누가 매집했어요? 예? 이거 유치원생도 알겠죠? 누가 봐도. 이거 매집한 거야 이게? 누가 사서 끌어올렸나? 아 근데 매도한 흔적이 없네. 초대량 거래량이 없네. 고전이라고 고전. 어찌됐건 요런 날에 부딪힐 수 있는 저기도 매물이 섞여 있겠죠. 요런 날에 부딪힐 수 있는 거래대금을 넘겨야 됩니다. 예? 요런 날에 부딪혀줘. 요런 날에 부딪혀줘. 거래대금을 넘겨줘야 시원한 시세가 나오겠죠. 그럼 요 절반이란 뭐예요? 요 절반이라면 요쪽에 한 70% 수준의 거래대금이면 시원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2천억 정도의 70% 정도 형성되면 변동성은 놓고 보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2천억 곱하기 70%면 얼마야? 1,500억 정도면 되겠죠. 그럼 주가가 어제 기준에 13,000원이었으니까 1,500억 기준이면은 얼마? 거래량이 1,000만 주 정도 실리면 되겠죠. 그 1,000만 주 정도 실리는 게 마감 때 딱 실리면 못 들어가죠. 그럼 내일 봐야 되잖아요. 이거 내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분봉 기준에 개장 초부터 실렸느냐? 1,500억에 그럼 100만 주의 거래량이 개장 초에 실렸느냐? 혹은 안 실렸다면 그 다음 템포에서 실렸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자, 맨 처음에 뭡니까? 티움바이오. 맨 처음에 16만 3천 주 그리고 35만 주. 그럼 얼마야? 50만 주뿐이 안 되죠. 그 다음 범위는 합치니까 100만 주. 그죠? 그러면 요 정도 범위에서는 관심을 일부 가질 수 있다. 또 개별 매매 기준은 1,500억 미만 뭐 1,000억 정도 수준이어도 나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럼 요 정도의 범위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왜?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으니까. 10시까지의 기준에서 전체 거래량 거래대금의 30% 수준. 그럼 한 450만 주.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450만 주인데 450만 주의 그 거래량이 형성이 안 됐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못 들어가요. 아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그냥
아무 데서나 들어갔다가 여기서 들어갔어요. 일봉으로 양봉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하고 나올 거야 그냥.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냥 한꺼번에 한 50만 주 50억 샀어. 그럼 여기서 또 따라 붙을 거예요. 아, OMA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아니 거래대금 터졌는데 윤정두가 샀어. 예를 들면 윤정두가 한 50억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매수 매도도 아닌 내가 한 방향에 50억 팍 샀다고 이걸 따라 붙나? 그거는 대형주에서 외국인이 순간적으로 잡아 끌어가네요. 기관이 잡아 끌어가네요. 이 추세대로라면 이 정도 움직임 범위가 나오겠네요. 내일 기준에서는 여기서 있던 매물이 없어졌으니까 또 움직일 것 같네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그런 흐름이 안 될 수 있죠. 매물로 쌓여진 거고 사서 들어올릴지 안 들어올릴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고점을 뚫는 기준에서는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 기준이 아닌 변동성만 놓고 보든가 나는 개별 매매를 하니까 1,500억이 아니라 그냥 10% 15% 정도만 놓고 보면서 변동성의 기준입니다. 그 자체도 수익의 기준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한 1,000억만 터지면 그래도 변동은 나오지 않을까. 왜?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 하루에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이 양시장 합쳐서 2,200개 종목 중에서 10개 전후뿐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대형주 빼고 나면은 이런 소형주에서는 몇 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그 1,000억이 나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럼 1,000억의 거래 대금 중에서 10% 15%면 100억에서 150억이 되겠죠. 그럼 얘 기준점으로 따진다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100억이라고 잡으면 60만 주 70만 주. 그게 9시 10분까지. 그걸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 범위에 추가적인 거래대금 충족시켜준다면 요런 때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요 정도라는 겁니다. 이거를 말장난을 안 하고 싶어서 어렵더라도 이래저래 그냥 어떻게든 설명을 드리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럼 등락범위 대략 한 2,000원 정도 나오니까 15% 정도 나오면 그 다음 범위에 차익 실현을 단행하고 관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자 보셨죠? 뭘 봤는데? 자 보셨죠? 뭘 봤는데요? 자 보셨죠? 하는 건 뭐야? 주가가 벌써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잖아. 올라간 다음에 뭘 보는데?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계속 내려올지 이렇게 돌려질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다만 이렇게 올려졌을 때 완벽한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으면 그렇다면 이미 매수 매도도 들어왔다 할지라도 누가 또 들어와요? 매니저들, 스몰캡들, 부티크들, 개인들 같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위적으로 또 눌러놓고 편입의 기준을 잡으면 그건 더 대박이죠. 에이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는 게 벌써 이미 젠백스 같은 애들. 그래서 이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큰 애들이. 응? 시가총액이 1조 원대에서부터 얼마까지 갑니까? 그 HLB가 8조 원대까지. 젠백스도 목요일이 1조 2천억이어서 목요일이 1조 2천억. 그럼 금요일날 같은 경우 보실래요? 땡겨서 보시면 금요일날 이렇습니다. 띵. 아니다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이랬습니다. 띵. 요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5천억이 터져주라. 5천억이 터져주라. 근데 좋은 게 5천억이 터져주는데 얘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야. 자 보세요. A 프로젠에 대해서 1,000억만 터져줘도 좋겠다. 근데 앞전 그 흐름을 뚫으려면 얼마요? 3천억을 넘겨야 되잖아.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4,700억. 23% 올라서 4,700억. 그럼 어제 기준에 뭐 얼마였겠어요? 어제 기준에서는 대략 한 3천억 정도? 3천억 초반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3,500억? 뭐 하여간에 그렇게 됐다고 치고 3,500억, 4천억 정도 수준의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3천억 터지는 거하고 그나마도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거래대금 터지는 거하고 차이가 나겠죠. 결론적으로 이 보세요. A 프로젠 말고 젠백스 같은 경우에 그날 기준에 5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앞전의 고점을 요 거래대금의 고점을 넘기고 쫙 뻗어 올라간다. 요 날의 거래대금이 5천억이 넘어섭니다. 살짝 5,100억. 그럼 요만큼을 더 실어줘야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요만큼을 실어줬어도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려 떨어진 거죠. 그럼 요날 5분봉을 보면 들어갈 수 있었는지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거만 확인하면 돼요. 다 성공하면은 누가 직장 다니고 윤정도 목 터져라 지금 뭐 하려고 방송을 합니까?
내가 혼자서만 맨날 하지. 응? 자, 땡겨서 보시면 어때요? 5분이라는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사실은 또. 응? 여기에서 거래량이 첫 5분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가 세게 들어갔죠. 왜? 동시호가에 벌써 이미 2, 30만 주, 20만 주 가까운. 개장 초에 그래서 5분까지 빠바바바방 터진 게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5분까지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그럼 3만 3천 원만 잡아도 얼마예요? 330억이 터졌다는 거예요. 9시 10분까지 600억 이상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넘기게 되면 그럼 얘는 폭발적인 시세가 나와버립니다. 결론은 내가 들어가서 무조건 성공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가 눌리면 거래대금 죽어버립니다. 예? 둔화돼요, 거래대금이. 그러면 원하는 거래량이 안 실리죠. 눌려버리면. 근데 여기에서 편입을 하고 손절범위 3% 잡고 다행히 들어 올려줬죠. 그렇게 되면서 목표주가 38,000원, 37,000원을 월등히 넘겨버리고 조정도 저 고점에서 여기까지 크게 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재편입. 응?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익에서 절반 차익이죠. 그 다음번 범위에서는 요 거래량을 봐드렸죠. 앞에 거래량을 본 게 아니라. 응? 단기 추세 2차 편입의 기준을 잡았을 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신성통상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HLB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매일매일 HLB가 성공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9월 이후에 분봉이든 일봉이든 나중엔 다 똑같아져요. 9월 이후에 하루하루 단위에서 이렇게 쭉 땡겨서 중간중간 놓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개장 초에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 나올 때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강보합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 3% 많아봐야 뭐 5% 8% 그것도 힘들죠. 시가총액 뭐 2조 3조씩 하면 얘가 HLB가 얼마짜리예요? 4,200만 주짜리예요. 그걸 알아야 뭐 매매를 하지. 그것도 모르고 무슨 단타를 친다 그래요. 4,200만 주짜리에 3,800만 주인가? 3,800만 주가 나도 헷갈린다. 아우 죄송해요. 어찌됐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4천만 주 전후 수준. 그렇게 해서 이거면은 시가총액 5조야. 5조짜리가 막 팡팡팡팡 갭상승이 크게 나오나요? 그렇게 나올 때는 고점이 될 가능성도 높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거래량이 당연히 더 커지는 거고 이게 22일 그죠? 그리고 다 보시면 개장 초에 거래량이 나오는 날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때부터 막 터져 나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접근하기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5천억씩 터지고 시가총액이 1조 이상씩 형성돼서 하루에 막 3천억 5천억씩 거래량이 터져주는 추세 흐름이 나오면 개장 초부터 먹기가 좋아요. 분기에 한 템포씩은 그런 게 나옵니다. 분기에 한 템포씩은 그 종목군들이. 그리고 HLB 같은 종목은 1년에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그거 나오고 HLB 이후에는 끝나고 없고 내년쯤 나올 줄 알았더니 벌써 젠백스가 나와서 수익을 일단 낸 거고요. 나머지 종목은 그렇다면 억지로 깨맞히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윤정도부터가.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 예? 오늘 기준에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얘가 오히려 좋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이 나왔나? 일봉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먼저 놓고 보시면은 저고점에서부터 밀려 떨어졌잖아요. 앞에 거래량 없던 건 두 번째로 치고 저 고점에서부터. 그럼 저 고점에 거래대금 정도 수준을 형성을 해야 고점을 넘기는데 지금 기준은 뭐 14,000원에 출발해서 22,000원 오늘 다 가나요? 아니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도 32% 밀려있죠. 결론은 뭡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을 거래대금을 무조건적으로 5천억 넘겨라 1조 넘겨라 그게 아니에요. 얘는 2천억짜리예요. 2천억짜리인데 그 2천억이 고점에서 2천억이어서 고점을 넘길 때 2천억만 나오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매물을 넘겨요. 큰 손들이 턴 매물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 가격에서도 잡았던 매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는 300억, 500억, 700억, 1000억을 잡고 개별 매매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0억 정도로 기준을 잡았다. 왜? 나는 오늘 30% 상한가 아니더라도 요 정도 범위까지 많이 밀려 내려왔다면 요때의 흐름 요때 370만 주의 흐름 그렇게 되면 그건 700억도 안 돼 사실은. 근데 그때 변동성이 저가 대비 고가가 15%가 나옵니다. 그럼 윤정두가 얘기한 15%가 나오니 나는
대략적으로 500억 거래대금. 근데 나는 한 700억 찾겠다. 오케이. 그럼 700억 원의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으려면 이왕이면 개장 초부터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 움직이더라도 그러면 단계별로 거래량을 확인해야죠. 9시 10분까지 10%, 뭐 15% 혹은 9시 반까지 15에서 20% 혹은 10시까지 뭐 30에서 35%. 그럼 700억 기준 잡으면 대략 한 500만 주나 450만 주나 뭐 되겠죠. 500만 주. 예를 들어서 700억 500만 주 기준 잡겠다. 그럼 9시 10분까지 50만 주는 거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오늘 거래가 수반되는데? 라고. 다행히 그 다음 9시 15분까지 해서 50만 주를 넘겨요.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는데 밑으로 쭉 내리는 게 아니라 도지가 나오고 또 일봉장에서도 장악형으로 움직이려는 앞전 캔들을 깨고 뚫고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요 라인의 고점을 넘기는 시점들 여기를 따지면 요 고점이 되겠죠. 여기. 예? 여기서 고점을 찍었던 부분 여기. 그러면 다시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을 주거나 혹은 눌려진 이후에 돌려질 때 요런 데서나 요때 거래대금만 좀 마저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나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안 나와 있어. 그럼 못 들어갑니다.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은 이걸 이렇게 자꾸 땡길지 이걸 누가 알아요? 거래대금이 나와야만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니까 수급이 그나마도 유입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거래 대금의 종목을 보여드립니다. 거래량 그거 의미 없어요. 거래대금 보시면 어때요? 1000억 이상 거래대금 나온 거는 KM제약까지입니다. 2200개 종목에서 그나마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은 얘란 말이에요. 오늘 A프로젠 KIC의 경우도 거래대금이 3600억 가장 많이 터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단타가 다 들어간 거고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추천했다고 하는데 아까 따져보니 그렇게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젠백스는 오히려 오늘 들어갈 수 없었고 젠백스 지오는 뭐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밀렸죠. 근데 얘는 개장 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네? 개장 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분봉에서 1분봉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대량거래 터졌잖아요. 그러면 5분 10분에 대량거래 터졌을 때 들어가서 이게 적은 구간이 아닙니다. 수익이. 예? 적은 구간이 아니라는 게 이게 땡겨보세요. 응? 적은 구간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흐름 보세요. 여기까지의 흐름이면 어마어마하죠. 2150원에서부터 2600원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 위치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안 들어갔니? 우린 젠백스를 기준으로 잡고 보니까 그냥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난 개별로 하고 싶은데 그럼 개별로 하시면 되죠. 교육을 받았으니까. 종목은 어떻게 설정해요? 잡아드리면 되잖아요. 아침마다. 관심 종목에 싹 넣어드리면 되잖아요. 보셨네요? 이거 보셨죠? 그 다음부터 제가 리딩을 다른 거를 내. 그럼 스스로 매매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1분봉으로 볼까요? 1분봉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점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1분봉으로 볼 때 그 캔들 크기의 큰 변동성 부분은 거래대금 무조건 실린 거였어요. 그죠? 거래대금 실려 있어. 그 다음에 움직였어. 그 다음 다시 음봉이야. 근데 어찌됐건 개장 초에 9시 10분까지 거래대금이 완벽하게 실립니다. 그 전에 이미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월등히 실립니다. 그러면 최소범위 2150원, 뭐 2200원 요런 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범위부터는 뭐 거래량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수반되어지느냐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는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종목이 다 들어갈 수는 없다. 예? 근데도 시장에서는 상승률 상위 종목도 좀 더 바로 볼 겁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 10% 이상 올라오는 게 2200개 종목에서 불과 몇 개 없어요. 근데 다 지들이 추천했대. 근데 보면은 진짜 분봉에서 들어갈 수 있었나를 보면은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현혹이 된단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종목을 본다면 내일도 거래대금 터진 종목도 별도로 보겠지만은 오늘 기준에서의 A프로젠 KIC 갭상승 이후에 거래대금이 3,600원을 넘기는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다. 예? 갭상승이 나와줘야만 돼요. 개파락이 나오더라도 3,600억 원의 거래대금을 내일 전체 시간에서 넘겨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때 관심을 갖고
그때 기준에 양봉이다라고 하면은 따라붙을 수 있고. 아시겠죠? 가격은 상관이 없어요. 퍼센테이지도 상관없습니다. 손절 범위만 명확히 3%로 잡아내시고. 결론은 에이프로젠 또 젠백스는 그나마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다음 티움바이오. HLB도 4조 뭐 이렇게 하죠 지금. 거래대 시가총액이. 하이닉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형주의 기준은 에이프로젠과 젠백스 지오와 2개, 티움바이오 3개, 또 센트럴모텍 4개, 4개, 삼성제약 5개, 현대HC, 뭐 현대바이오, KM제약까지 뭐 오늘은 1000억 이상짜리에서 그나마도 뭐 5개 이상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 중에 상승률이 높은 건 어느 거예요? 에이프로젠, 티움바이오, 센트럴모텍 요 3개죠. 그럼 그 3개 중에서도 또 찾아야죠. 실제 매매가 될 수 있었던 종목이 뭐냐 정도. 그거 이외에는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광고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나셨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수익이 지금까지 안 나섰다 보니 후회를 하고 나도 대형주 할래요. 근데 손은 잘 안 나가고. 어제도 소름이 돋았죠. 한진칼이 돌려 올려져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한진칼을 편입할 수 있는 교육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결국은 그 교육과 설명대로 움직임이 나와줄 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12종목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에이프로젠 이렇게 당겨서 볼게요. 뭐냐면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그 부분과 거래량을 보면서 들어갈 수 있었느냐를 놓고 보자는 거고, 에이프로젠 HNG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거 못 들어갑니다. 1000원 이하짜리에 그 환급성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얘 마찬가지죠. GL팜텍의 경우 상한가 들어갔는데 100억도 안 됩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이걸 뭐 보고 있었다 들어갔다. 자, 여기서 양봉 나왔습니다. 뭐 까불지 말라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다 고객을 죽여놓는 거예요. 손실내고. 474억입니다. 극소용주입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 5,800만 주의 거래대금 속에서는 관심은 이렇게 가져볼 수는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상한가 못 들어갔더라도 에이프로젠 K 쪽의 변동이 낮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이라도 더 터져 있는 쪽이. IM텍은 448억이죠. 대주 지금 10%죠. 이거를 뭘 믿고 뭘로 들어가? 주가는 25% 올랐는데 거래대금은 6억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이거 뭐 이 기술적으로 끝내주시죠.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안 하세요. 근데 그런 방송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더니 그나마 가격이나 거래대금이나 이런 변동성 놓고 봤을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오늘의 기준에 에이프로젠 K. 누가 옆에서 뭐 다른 거 다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 저거 거짓말쟁이구나. 소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센트럴모텍. 그죠? 센트럴모텍. 거래대금 형성돼 있고 시가총액이 크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상승률 변동성. 티움바이오. 그죠? 그렇게 해서 10% 이상의 상승률의 종목 10종목 중에서 그럼 결국은 에이프로젠, 센트럴모텍, 티움바이오 그리고 위즈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 거래량도 한 번씩 봐주는 겁니다. 오늘 거래대금 670억이면 개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NK물산은 마찬가지로 1000억이고 대주주문 17%인데 오늘 200억입니다. 그럼 우리 조건에 안 맞아. 얘는 아예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교육인데 이 메가스터디 교육 시가총액이 크긴 하지만 거래대금 100억이에요. 그럼 얘는 중장기 매매를 할 수는 있어도 오늘 단기 매매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10% 이상짜리가 목적인데 물론 밑에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에이프로젠, 센트럴모텍, 티움바이오, 뭐 위즈역 스튜디오까지 4개를 할까요? 그럼 위즈역 스튜디오까지 4개를 했을 때 아까 5분봉으로 놓고 보니 실질적으로 매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글쎄요. 뭐 에이프로젠이 좀 됐었나요? 혹은 센트럴모텍이 좀 됐었나요? 그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그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거래 대금이 300억은 좀 그렇죠. 어찌됐건 뭐 300억, 500억, 700억, 1000억의 기준에서 나와줬느냐. 자, 마지막 결론 내려드립니다. 교육의 기준이 되는데 처음 듣고 힘드시고 여러 번 들어도 뭔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만큼 시장에서 단기 매매를 쉽게 할 수 있었던 종목은 없었다.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분봉으로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었구나. 근데 여태까지 속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방에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불가능한 거였구나. 돈만 날리고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 삼성전자 웃깁니까? 삼성전자 웃기세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볼게요. 삼성전자 웃기세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게 165% 올랐습니다. 예? 2016년도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 165% 움직였어요. 예? 저런 수익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가 막연히 갔습니까? 간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왔죠. 32조 원대 영업이익 최고,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2013년도에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이 60조 수준까지 나와버리는데 주가가 그렇다 따블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고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거 뭐 300% 가까이 280%씩 올라와 버렸죠. 25,650원부터 97,700원까지. 마찬가지예요. 실적 개선폭 분기 실적이 얼마? 5천억 미만까지 영업이익 깨졌다가 작년 기준에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이상까지 나왔어. 5조 이상. 5조 이상까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게 되냐고. 그게 깨질 수 있냐고. 그러니 2배 이상 3배까지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잘 갖고 가셨는데 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도 없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 메가시티 교육 뭐 끝내줬죠. 뭘 끝내주는데 거래대금이 없는데. 예? IMT 끝내줬죠. 뭘 끝내주는데 거래대금이 없이 25%인데. 이걸 분석이랍시고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못된 거죠.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좋은 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에서 접근 범위를 가져가실 때는 예? 충분히 매매가 됐었는지부터 고민을 해보시고, 또 복습하실 때에도 저는 1000억까지의 거래대금을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300억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이 300억까지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 중에서 대형주 빼고 상품 빼고 그리고 오늘 변동성이 안 나온 종목 빼고 변동성이 최소 15% 나오는 종목들 찾아서 놓고 보시면서, 야, 이거를 내가 들어갈 수 있었겠나? 이걸 못 들어갔나? 들어갈 수 있나? 한 번씩 다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하루에 10개도 안 나와요, 사실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온 것도 몇 개 없고. 윤정두가 수익률 대 7,681%씩 내서 1등한 거는 그런 종목 다 잡아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 거지, 그냥 뭐 아무거나 들어 수익 내요? 내 맘대로? 바꾸십시오. 투자 패턴 바꾸시고 공부하시는 그런 기준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시고. 아시겠죠? 윤정두와 함께 가서 LG전자, 한진칼, 뭐 현대모비스, 파워로직스, 아프리카TV, 대한항공, 기아차, DB하이텍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계좌를 따뜻하게 하고 싶다. 단타 매매는 젠백스처럼 금요일날 거래되면 5천억씩 터질 때 상한가 문 잡고, 주중에 상한가 3개씩 막 잡고, 그건 비중 조금 들어가서 교육용으로 들어가서 재미도 보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할인 행사는 없어요. 할인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예. 더 이상 할인은 없습니다. 함께 하셔서 교육 받으셔서 내일부터는 꼭 좋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정회원님들은 녹화 방송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일반 회원님들은 오늘 방송 요거 마지막 방송 요 부분은 녹화 방송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마감 때 잠깐 해드린다고 한 게 1시간 반 교육이 됐습니다. 뭐 내용이
준비를 하고 한 게 아니라 부실할 수도 있어요. 부실하다는 건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제를 보여드릴 때 저도 처음 보는 예제에서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네요. 오늘 기준에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정의원님들은 많은 걸 오늘 보셨죠. 윗골이 달린 거 무지 많네요. 우리 것도. 노토스라든가. 예? 거래대금 기준에서 놓고 볼까요?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여러분들 기준에 보시면 변동성이 오늘 장난 아니죠. 이런 변동성은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소형주 기준에서는. 개별주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변동성 대비 다행히 양봉인 종목. 또 양봉 근처에서 마감이 된 종목. 그러면 다행인데 윗골이 달리고 또 태웅로직스처럼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오고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처럼 윗골이 엄청나게 또 달리고 쉽게 매매하는